저는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긴 얼굴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로 외모와 관련된 역할을 자주 맡았던 박지선은 자존감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피부 질환으로 분장을 하지 못해 더 웃길 수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꼈던 진정한 개그우먼 박지선은 2020년 11월 2일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이미 숨이 멎은 채 발견됐습니다. 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던 인물이었기에 동료 연예인들을 물론 대중들도 그녀의 선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물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리워하는 박지선은 생전 웃음과 긍정을 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인지 개그우먼 박지선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수재였던 박지선은 고등학생 시절 선생님에게 너 같은 애는 공부밖에 살 길이 없어 라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려대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할 무렵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게 언제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학창시절 반에서 자기 친구들 4명 모아놓고 웃겼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떠올리게 되었고 코미디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인은 개그 코너에서 대부분 외모와 관련된 역할을 자주 맡았습니다. 할머니 연기, 억척스러운 아줌마, 뻔뻔한 여자 등 연기 폭이 넓었던 희극인으로 꼽혔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외모를 우롱했지만 늘 자신의 외모가 좋다고 이야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긴 얼굴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20대 여성이 화장을 못해서 더 슬픔을 느끼기보다는 20대 개그맨이 분장을 못해서 더 웃길 수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끼는 진정한 개그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신부 화장보다 바보 분장하고 싶다. 성형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발언을 했죠. 성형을 반대하진 않아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면 괜찮다 생각해요. 저는 제 얼굴 사랑해서 날 사랑해 줄 수 있는 집단을 찾아간 것 같아요. 잇몸 교정도 안 하고 어떤 시술도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길 원하잖아요.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날 사랑해 주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늘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2일 많은 이들을 슬프게 했던 비보가 전해집니다. 박지선과 모친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부친이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집에 들어가 보니 두 모녀가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다고 발표했으며 현장에서 박지선 모친의 유서성 메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노트 한 장 분량의 메모며 내용은 유족 뜻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언론사에서 단독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일방적으로 유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보도 윤리 준칙에도 어긋나는 일이었고 비공개를 원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크게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사에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추측이었고 그 근거가 고인이 생전에 해당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일 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떠나기 2달 전 박지선은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작은 수술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11월은 회복에 전념하겠다라고 기자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후 재조명된 기사들을 보면 고2 때 여드름 진단을 받고 여드름 때문에 공부할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피부를 벗겨내는 일명 박피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진단으로 큰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고 떠나기 얼마 전에는 다른 질환을 치료하다 피부 문제가 악화돼 방송용 조명조차 견디기 어려워했다는 이야기가 떠난 후 전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햇빛 알레르기가 야외 활동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해 이 콤플렉스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많은 동료들이 슬퍼했고 비보가 전해졌던 당시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던 절친 안영민은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한 달 전이었던 10월경 배우 소강준과의 토크쇼에서 SNS에 첫눈이 오는 날 꼭 셀카를 남겨달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첫눈이 내렸던 날 소강준은 본인의 SNS에 셀카를 올렸고 고인과의 약속을 지켜 많은 사람들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MBC 연예대상의 대상 수상자였던 유재석은 수상 소감을 마무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올해 너무 안타깝게 너무 이른 나이에 하늘나라로 간 우리 박지선 씨가 하늘에서는 정말 편안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꼭 다음 세상에 꼭 다시 태어나서 못다한 웃음을 많은 시청자분들께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주기를 하루 앞둔 날에는 고인의 이름으로 책도 출간됐습니다. 김숙, 박정민, 송은이, 이윤지 등 고인과 절친했던 동료들이 고인이 남긴 콩트와 강의로 트위터, 노트 속 글과 그림을 모아 에세이 멋쟁이 희극인 박지선의 웃음에 대한 단상들을 발간했습니다. 책을 발간한 고인의 친구들은 박지선이 들려주고 싶었던 그렇지만 들려주지 못했던 즐거운 이야기들을 두고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이 글들이 세상을 만나는 가장 좋은 도구로 박지선이 늘 함께하고 사랑했던 책을 떠올렸습니다. 라고 출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비모가 전해진 후 고인에게 중학생 시절 도움을 받았다는 한 인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작성자는 박지선이 자신의 사정을 듣고 생활 비용을 지원해줬다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 은혜 갚을 날만 기다렸다던 그는 박지선 선생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관심들, 진짜 8년 전 그 한마디 그 사랑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동료 개그맨 이종우는 생전 고인이 자신에게 보내주었던 응원과 격려를 전하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그는 박지선이 자신이 제작진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PD할 테니까 그때 선배하고 싶은 개그 다 해요. 선배가 하는 개그는 다 재밌으니까라면서 위로를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종우는 박지선이 자신에게 항상 힘을 주는 후배였다면서 선배처럼 멋있게 달래줄 줄 아는 착한 아이였는데 라고 마음 따뜻한 일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는 언제 전화를 해도 밝게 받아주던 박지선이 그립다면서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슬픈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방송에 나온 알리는 친구 박지선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루에 거의 2시간만 잤다는 알리에게 오은영 박사는 죽지 않을 만큼만 잤어요. 나머지는 뇌를 깨우려고 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무서우면 골아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뭔가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예요. 뭔가 두렵고 불안한 것 같아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원초적인 것에 대한 공포 같아요 라고 진단했습니다. 가까운 이의 이별을 경험했느냐는 오은영 박사의 질문에 알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어떡하지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리는 저희가 참 아끼는 친구가 저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라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박지선을 언급했습니다. 알리는 힘든 상황에서 늘 웃음을 주던 친구였어요.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제가 표현을 많이 못했어요. 그 친구가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알리는 그때 저도 좀 힘들었던 상황을 지나고 윤지랑 셋이 보면 좋겠다 하며 연락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친구가 떠나버린 걸 보면서 혹시 나의 힘듦이 그 친구에게 간 기분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고인은 생전 저는 남을 웃길 수 있다는 게 제일 행복해요. 앞으로도 어떤 선택을 하든 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겁니다.
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밝은 모습이었지만 홀로 아픔을 견뎌내야 했던 그녀가 부디 더 이상 아픔 없는 그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